네,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님들 중에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하시려 노력하고 또 노동개혁을 추진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정말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고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3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이 이제 3대 개혁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동안 미뤄왔던 것인데 강력하게 국민적 지지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노동개혁은 이 3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금개혁과 교육개혁을 연결하는 고리이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를 저희는 노동개혁에 있어서 원년인데 법치를 확립하겠다. 있는 법을 지키는 그런 의식과 관행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치의 성과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제 노사 간의 협력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근로 손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일을 안 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 근로 손실일 수가 많냐 이건데 과거 정부에 비해서 3분의 2가 줄어든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결과로서 이제 우리가 일자리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2.7% 지난해 역대 최저였고 고용률은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생산 인구에 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역대 최고인 62.6%를 기록했다. 그래서 그 근로손실일수, 분규 지속일수, 고용률, 실업률에서 역대 최고의 그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제도가 이게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직장을 잃은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얻도록 촉진시켜 주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생활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재취업을 빨리 하느냐,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과거에 30% 밑돌던 그 지표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30% 위로 회복이 됐다. 이것은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민 모두가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노사정 경제주체들이 힘을 합쳐서 이룬 성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 위에서 이제 올해는 그럼 무엇을 하겠느냐? 첫째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 있어서 지난해에 우리가 노동개혁의 원년이고 그 출발점을 법치에 뒀다면 이 법치를 확실하게 현장에 안착시키고 새로운 개혁의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제도 개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중구조. 그러니까 88%는 조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12%는 노동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그 보호를 두텁게 받고 있고 정치적 목소리도 큰데 이분들 간에 격차가 크고 그다음에 이 단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중구조라고 그러지. 이게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정규직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 이런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거고 사회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낭비가 심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판 반상제도다. 옛날에 이제 양반 상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지금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취직한다든가 비정규직으로 가면 평생 그렇게 가는 거죠. 결혼도 못하고. 이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가 이번에 추진할 건데 임금 복지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 다음에 기성금은 어떻게 투명하게 그 책정하고 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인력은 어떻게 양성 공급할 거냐, 산업안전보건 어떻게 확보할 거냐, 뭐 그래서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자율적인 상생 그 협력을 통해서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이중구조 개선을 첫 번째로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도 법치를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지키면 임금도 안 뛰고 안 다치고 장시간 노동도 안 하고 괴롭힘. 그래서 이제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제 법치는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금년도에 이제 두 번째는 확실하게 법치를 확립하겠다는 것이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그 법을 지키면서 모든 갈등, 노사 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현안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저출생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건데, 이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잠재 노동 인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각각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일터에 와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이 저출생 고령 사회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침에 그 출근한 집으로 건강하게 퇴근할 수 있어야 돼서 우리가 사업장에서 안 죽고 안 다칠 수 있는 그 산업안전 그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모든 것들은 노사정이 이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올해는 작년도에 이제 의식과 관행 법치를 확립한 해였고 올해는 그 토대 위에서 이거 현장에 안착시킨다는데 또 하나는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제도 개선한다. 제도 개선은 경제사회 그 노동위원회라고 이제 사회적 대화기구가 있는데 금년 2월 6일 날 그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가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그 금년도 개혁 과제들, 정책 과제들 중에 이제 제도 개선과 관련된 것들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사실 정년 연장이 되면 이제 청년들이 사실 또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또 더 물어보면 이제 외국인이 16만이 이제 최대로 지금 오고 있고, 작년에는 6만이 왔었고, 이 16만의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유지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뭐 좀 더 계속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늘어날 것인지 그 점도 조금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새로운 파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는 상대편, 다른 사람 것을 뺏어야 되는 문제, 갈등이나 대립이 굉장히 첨예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고령자와 외국인 문제가 있는데 고령자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청년들 일자리도 없고 고령자 일자리도 없고 근데 이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그만두게 되면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잘하는 주된 일자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낭비예요. 비효율이고. 그래서 계속 일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일자리와 청년들의 일자리가 서로 대립 갈등할 거냐인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통계를 쭉 보면 일단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고령자가 일하는 일자리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지 않기 때문에 빈 일자리는 누구든지 가면 다른 청년들이 채워준다면 중장년한테 도움될 수 있고 중장년이 채워준다면 청년들이 도움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공공부문, 금융, IT, 대기업 두텁게 보호받고 좋은 일자리라고 돼 있는 데는 사실은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라고 그래서 한번 채용하면
이 사람들이 근속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산성하고 무관하게 임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근속한 사람이 초임에 비해서 3배 이상 임금을 받는다. 그럼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게 사람을 채용을 안 하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임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중장년, 고령자는 생산성 대비해서 적정하게 임금을 받게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그러면 기업은 부담이 덜었기 때문에 청년들도 채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고용이라고 하는데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게 이제 국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제 이민청을 두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외국 인력, 그 외국인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권 문제, 불법 체류 문제 이런 거 없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기본권을 보호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